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보다 약간 추위가 누그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춥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늘에는 구름 많은 흐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직 건조특보가 해제되지 않았지만 눈비 소식이 있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강원 산지에는 5에서 10cm,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1cm의 눈이 예보됐고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빙판길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관내 예술단체가 원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창작 연극을 제작해서 오는 19일과 20일에 막을 올린다는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고요. 지난달 도내 대학 간호학과 남학생이 원주의 한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1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원주와 영월 등에서 끊임없이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12월 1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첫 고교인 섬강고가 내년 3월 개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은 내일 오후 3시까지 섬강고 신입생 응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1학년 총 261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이 중 90%인 235명은 섬강중 졸업 예정자이며 나머지 26명은 검정고시자와 다른 시도 중학교 졸업자로 채워집니다. 섬강중 3학년생이 어제 기준 280명인 만큼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합격자 발표는 16일로 예정됐습니다. 횡성군이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군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갑니다. 횡성군은 12월 횡성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와 적립금 혜택을 상향 조정해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업인 공익직불금과 축산농가 피해직불금, 임업직불금 지급 등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대한민국 겨울축제를 대표하는 제16회 평창송어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38일 동안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송어 낚시를 필두로 송어 낚시 체험과 수심 50cm, 맨손 송어 잡기, 황금 송어를 잡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19일과 20일 KBS 방송국 맞은편에 위치한 원주 어울림 소극장에서 창작극인 봉천내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가 막을 올리는데요. 원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연극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이네요. 원주를 소재로 한 창작 연극이 열린다고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지역 예술단체 시어터 컴퍼니 웃기는 창작극이나 연극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여 왔는데요. 네. 올해는 원주 문화재단의 지역 브랜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원주 문화재단이 지역 브랜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창작 연극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시어터 컴퍼니는 지난 2개월 동안 시민들과 함께 희곡,
낭독 프로젝트, 낭독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원주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기획한 창작 연극을 선보이는 겁니다. 제목은 봉천내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인데요. 혹시 봉천내가 어딘지 아실까요? 들어는 봤는데 아직 다녀오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봉천내가 원주천의 옛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주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원주에는 타지에서 이주해서 정착한 이주민의 비율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원래 시민들과 섞여서 살아가기 좋은 분위기로 그 모습이 꼭 만두와 만두 속처럼 잘 어울린다고 해서 만두 전성시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 공연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이번 연극의 주제인 노래와 배우에게 이번 연극 소개에 관해 짧게 들어봤습니다. 기분 좋은 만두골목 김사장이 우리의 봉천 만두 전 만두입니다. 전 만두. 예. 저희 공연 재밌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만두 속이 어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원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주제?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줄거리와 공연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주 도심을 좌우로 두고 중앙을 흐르는 물줄기, 지금의 원주천을 칭하는 이 봉천내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인공 만두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철이 없다고 알려진 아들 만두가 철이 들어가면서 주변의 지지를 받고 성장하는 이야기와 토착민과 이주민이 큰 갈등 없이 어깨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원주 사람들의 소소하고 정겨운 이야기를 드라마로 풀어냈습니다. 네. 뮤지컬 형식으로 원주시와 또 줄거리에 맞춰서 작곡한 흥겨운 노래들이 이 연극의 분위기를 더하는데요. 이번 연극은 원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 공연을 보면 원주가 어떤 곳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원주를 표현하는 데 공연을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이번 연극은 다음 주 12월 19일 오후 7시 30분과 12월 20일 오후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석 무료 전체 관람가로 장소는 방송국 맞은편 골목 중앙로 27 원주 어울림 소극장입니다. 이번 연극을 제작한 시어터 컴퍼니 웃기 이석표 연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이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원주라는 곳을 소개하고 그래서 원주민이 되었던 아니면 이주민이 되었던 서로 간에 이제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그랬다면 그리고 또 이주해신 분들도 잘 정착해서 같이 어울려 잘 살고 있는 이 원주를 좀 많이 드러내고 싶었고 원주 말고 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원주라는 곳이 저렇게 잘 사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원주라는 곳에 이사 가도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것을 그 만두라는 거, 만두 속이라는 거로 빗대어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2025년은 이제 시어터 컴퍼니 웃기는 그 봉천내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 작품을 내년에 좀 더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그 창작 초연이고 좀 쇼케이스성 공연이어서 내년에 이제 극장 버전으로다가 만들어서 이제 원주 시민들에게 다시 선보일 생각이고요. 네, 원주 토착민과 이주민이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공연이 될 것 같은데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시어터 컴퍼니 웃기의 올해 공연은 다음 주에 있을 이번 봉천내 사람들이 마지막인데요. 내년에는 이번 공연을 더욱 확장하고 보완해서 선보이고 네. 3개의 상설 공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연극을 보고 싶은 시민들이 언제나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공연 정보는 시어터 컴퍼니 웃기의 SNS나 원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원주 문화재단은 이번 공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많이 기획되고 또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이야기를 창작 연극으로 표현한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이어지기 바랍니다. 네, 원주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풀어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 이야기에 쉽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지역 브랜드 사업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다양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대학 간호학과 남학생이 원주의 한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1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것이 의심돼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에는 미성년 제자를 7차례 성추행한 원주의 학원장이 징역 7년 선고 후에 법정 구속되는가 하면 이 산골마을을 떠들썩하게 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과 장애인 성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안경옥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성추행과 성폭행의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지금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네. 이 법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이제 추행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죄입니다. 네. 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폭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법적 용어로는 강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게 됐을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죄이죠. 네. 우리가 뭐 막연하게 알고 있어도 이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범죄라는 걸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원주 지역을 포함한 강원 지역의 미성년 성추행, 성폭행 접수 사례 건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이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원주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이제 저희 상담소가 있고 남부 해바라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통계가 또 따로 나오는데 저희 기관의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은 전체 상담 건수의 36%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고 네. 강원 남부 해바라기 센터는 35% 차지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원 경찰청 자료는 조금 더 다른데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전체의 17% 그리고 경찰청 전국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 통계 수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피해자들이 이제 그 피해를 겪는데 가해자가 누구냐 그런데 거의 아는 사람이 6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이네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행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도 그렇고요. 아는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빈도가 또 높다는 부분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과 성폭행 접수 사례도 결코 적지 않다고요. 네, 그것도 살펴보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폭력 건이 전체의 22%를 차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네. 통계 수치는 전국의 여성장애인 그 폭력 피해 지원 상담소 협의회에서 출처로 나온 건데요. 대부분이 장애인의 유형이 여러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발달 장애인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지적장애인이라고 했던 자폐나 지적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부르는데 이 발달장애인이 전체 피해자 중에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도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의 관계가 일단은 뭐 친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 요거 두 개를 다 포함을 하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성폭력의 가해자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7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또 아는 사람
주변에 친했던 누군가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높다는 걸로 읽히는데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게 사건화되기까지 상황에 좀 어려움이 많다고요. 일단은 뭐 조금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 이제 성폭력 피해가 생겼을 때 사실 이 피해를 이제 보호자인 부모가 있는데 부모한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잘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루밍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성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고민을 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용돈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와의 그 피해자의 경계심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폭력을 행사를 하고 그 성폭력을 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서 회유나 협박을 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건화 되기까지 금방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장애인인 경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 유형증에 발달 장애인이 가장 많이 있는데 이 발달 장애인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발달 장애인들은 주변의 지원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대인 관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그런 접근들을 어떤 성폭력을 하려고 접근하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애정이구나라는 걸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가해자들은 이 장애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쉽게 성폭력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이제 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지 못하고 이 개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도 몰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참 가해자들의 방식이 교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에 맞게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고가 되고도 이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오히려 피해자는 주눅들고 마치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에는 그 발달 장애인들이 숫자 개념이나 뭐 인과관계 개념이 되게 미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서 언제 범행이 있었는지를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횟수도 잘 모르고 가해자 수가 많았을 때 몇 명인지 그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해자 측에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말이 틀리지 않냐, 말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성폭력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발달 장애인들의 그런 어떤 진술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소율이 사실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소가 된 사건 중에서도 장애인 성폭력은 42%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실제로 형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 때문에 중간에 이제 법적 처벌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그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이제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게 됐을 때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제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역고소죠.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역고소를 남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한 과정들이 아닌데 그쵸.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측에서 이런 역고소들을 남발하게 됐을 때 뭐 보호자들도 그렇고 피해 당사자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대응들을 또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명확한 이제 고소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뭔가 명확한 게 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고소 자체를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뭔가 절차를 하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권익공호 기관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조력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반성은커녕 역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해자가 오히려 보호받는 세상이라고 느끼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타까운 호소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은 좀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은 이제 제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대부분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유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았어서요, 성범죄 그죠? 전담 법인들이 생겨서 네. 가해자들을 아주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요러는 전담 법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무죄나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한 이 시장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요. 이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그 가해자 쪽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성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 받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쪽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들이 이걸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편견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배심원들 중에 그러한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한 그 양형 기준이라 그래서 판사님이 이제 가해자의 죄에 대해서 선고를 할 때 어떤 정도의 형을 주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양형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가해자의 반성, 가해자의 반성 그리고 공탁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양형 기준에 넣어서 감형을 해주다 보니까 처벌이 안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왜 제대로 처벌이 안 되지?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국가에서 이런 생각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사이에서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사항들에 대해서 뭔가 법과 정책적인 개입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예,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눈 간호사 실습생이 성추행을 범했을 경우도 그렇고요. 또 학원장이 성추행했을 경우 이 모든 상황이 그 범죄가 결국 가볍지 않다는 점에는 아무래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의 판결이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확정이 될 경우에 가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예측하셨겠지만 가해자들은 그렇게 막 엄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기소율이 49%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를 했을 때 그중에 절반 정도만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종심에서 뭐 1심이든 3심이 있지만 실제로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인 거죠.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은 24.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속률도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뭐 미성년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이제 잡아가 그 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구속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냥 본인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재판에서 초범이었다. 그러면 이제 감경사유, 반성한다, 감경사유, 공탁을 한다, 감경사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징역,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 집행유예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처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에요. 집행을 유예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우리 사회이고 반면에 이 피해자들은 그 피해 이후에 자신의 피해 이전의 삶처럼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군요. 소장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네네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안경옥 소장과 함께했고요. 12월 11일 순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